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 기조가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잠시 후 경제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속에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 특화한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틀째 약세를 보인 코스닥은 오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5원 20전 하락했습니다. 수출업체가 달러를 매도하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증시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대신증권에서 정리합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중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4.89% 상승한 25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공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뉴 ICT에 총 1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기업인 SK하이닉스는 2.98% 하락하며 48,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는 1위 기업인 경쟁사 삼성전자가 신규 라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화성 공장 내 유효 부지에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신규 라인 증설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초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까지 오르며 13,000원으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현재 국내 3위의 내비게이션 ODM 업체입니다. 동사는 독일의 BMW와 아우디의 반순 정품으로 블랙박스와 자율주행 관련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또 ADAS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 인텔이 동종업계 기업인 모비라이를 153달러에 인수한 소식이 공식 발표되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관광, 여객, 항공, 공연객까지 피해가 일파만파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인 듯합니다. 경제부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중국 소비자의 날이거든요. 네. 중국의 보복이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업계에서는 이른바 전면전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은 오늘부터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가 여유국이 구두 조치를 내렸는데요.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 상품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항공권 구매에다 숙박시설 예약뿐 아니라 비자 신청까지 모두 단체로는 받지 않습니다. 중국 크루즈선도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상하이나 텐진에서 출항해서 부산이나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던 크루즈는 아예 한국을 빼고 이제 일본에만 머물게 됩니다. 업계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네요.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가야죠. 일단 당분간은. 3월 15일 이후는 당분간 기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제로 인해 3월 15일 이후에는 아마 부산 항공항이 기항이 힘들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객선뿐이 아닙니다. 항공편도 줄어드는데요. 대한항공은 중국 8개 노선의 운항을 79회 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12개 노선 운항을 90회 줄입니다. 진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운항을 일부 중단합니다. 그리고 공연업계까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던 난타와 점프 같은 비언어 퍼포먼스, 관람 예약률 급감했고요. 중국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람객들이 이제 비중이 많이 있었던 극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월 달부터 이제 약 한 2, 3개월 정도 휴관을 할 예정입니다. 북경에서 4주의 공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10월에 공연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8월에 저희가 계약서를 쓰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었어요. 심각하군요. 또 네. 중국 소비자의 날 오늘을 맞아서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어떤 날이기에 그렇습니까? 네, 이 중국 소비자의 날은 이런 취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이 기업이나 제품의 문제점을 들춰내서 품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날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업체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중국 매출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CEO 스코어가 중국 매출액을 공시한 7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 기업들의 누적 매출 가운데 중국 매출 비중이 평균 18%에 이릅니다. 비중이 아주 크죠.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무려 70%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어 오리온, KH바텍,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이 상위 10개 기업에 들었는데요.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30%를 넘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보복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겠죠.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장품 업종은 어떨까요?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중국 매출 비중은 각각 18.5%와 5.9%였고요. 타격이 심한 롯데계열사,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은 4.7%, 4.5%였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드 보복 초기에도 각계에서 정부의 대응이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피해 업계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예. 이달 초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은 이랬습니다.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시에 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그런데 그 적시는 대체 언제일까요?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지금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WTO 제소도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죠.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면세점만 따져도 1년에 4조 원이 날아갈 판인데 산업부 장관 주재로 피해 업계를 직접 만나는 간담회도 이제야 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사드 대응은 명확한 기조조차 없는 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국민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어떻게 논의할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YTN 박소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측정한 지수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는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 동안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2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경제 규모만큼 국민 삶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이고 그런 문제가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은 그래도
생활이 보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죠.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 사이의 괴리는 이번에 처음 발표된 삶의 질 지수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삶의 질 지수는 소득, 복지, 교육, 건강, 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 객관적 경제 통계와 주관적 설문조사를 합친 80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10년 사이 삶의 질은 11.8%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5분의 2에 불과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온전히 국민에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득만 놓고 봐도 경제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고 정부는 세금을 예상보다 10조 원이나 더 걷어 나라 국가는 풍성합니다. 반면 가계 실질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은 더 심해져서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소비 생활과 실제로 전체 경제 성장 간의 어떤 괴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배 구조의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경제 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차기 정부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YTN 권석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삶의 질 학회와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보면 지난 2006년 삶의 질을 100으로 봤을 때 2015년은 111.8로 10년 사이에 11.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개선폭은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인 34.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삶의 질 학회는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모두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속에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한 데다 지역사회 소속감도 떨어지면서 가족 공동체 영역의 삶의 질이 10년 전보다 1.4% 낮아졌습니다. 고용, 임금과 주거, 건강 분야 삶의 질 증가 폭도 평균에 못 미쳤지만 교육과 안전, 소득, 복지 영역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19대 대선 예비 후보자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대선 예비 후보자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정책과 공약, 일정 등을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예비 후보 계정에 1대1 메시지로 의견을 주거나 카카오 TV에 연동된 실시간 라이브를 시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그룹 13개 계열사가 오늘부터 대졸 신입사원 상반기 공채 모집에 들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DS, 즉 부품 부문에서만 2,70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한 대학 캠퍼스 채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채용 인원 1,800여 명보다 50% 늘어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13개 계열사는 오늘부터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삼성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대우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김우중 전 회장과 대우의 창업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전직 대우그룹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대우가 방글라데시 심해 가스 광구를 탐사할 수 있는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 포스코 대우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현지 정부,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방글라와 남부심해 DS12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구는 지난해 2월 포스코 대우가 가스층 발견에 성공한
미얀마 AD7 광구 인근에 있습니다. 또 비슷한 지질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LG전자가 외장 스피커가 탑재된 신개념의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 스튜디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디자인에 4개의 외장 스피커를 탑재해서 이용자가 이어폰을 꽂지 않아도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세계 가전전시회 CES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 제품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잠시 뒤 6시에는 뉴스 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